화학적 거세의 법률적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5년쯤이었습니다. 당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다소 느슨하던 시기, 전자발찌 제도도 아직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2월 서울 용산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이 불을 당겼습니다. 성난 여론을 타고여야 가릴 것 없이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에 표류하다가 5년 뒤인 2010년 7월 23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박민식 의원이 만든 안이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4년 뒤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던 고종석이 대법원으로부터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거세가 법적 제도로 가장 먼저 도입된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1929년 6월 1일 외과적 거세에 관한 법을 제정했는데 유럽에서 이게 최초였지요. 그러나 1973년 법을 개정해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1983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강간범에게 가벼운 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받거나 징역 99년 형을 받을 것을 선택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지만 공식 도입까지는 13년이 걸렸죠. 현재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12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프로테론 같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범죄자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대포 프로베라나 CPA 등 여성 호르몬제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포 프로베라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호르몬 주사제로도 사용됩니다. 경구 복용은 어렵고 매달 1회 또는 3달에 1회씩 피하 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해야 합니다. 효과는 매우 뛰어난데 약물 투여 후 2주 이내 고환을 절제한 것과 같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는 게 확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충동 약물치료법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재정법에서는 16세 이하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2년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모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데 재판 단계에서 청구할 경우에는 피고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등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11년 만인 202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 선고나 결정이 내려진 것은 86명이었습니다. 비슷한 기간 성도착증 환자가 범인인 경우가 많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의자는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화학적 거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절차와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성도착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개인당 연 500만 원에 달하는 집행비용도 국가로서는 부담입니다. 법에서는 치료받는 당사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지만 화학적 거세자 중 경제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추가 범죄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도 기각했지요.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과 김근식의 쌍방항소로 현재 이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치료가 아닌 만큼 약물을 끊으면 억제됐던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법이 정한 최장기간은 15년입니다. 최초 화학적 거세자 고종석은 5년, 연쇄성폭행법 김선용은 7년을 법원에서 명령받았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공통적 특성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게 범죄심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죄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일반 예방적 효과는 물론 특별 예방적 측면에서도 화학적 거세는 값비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형사 정책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현재도 화학적 거세자들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가 병행 중입니다만 부수적 보조적 수준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약물의 버금가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심리 치료 방법 개발도 아직은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지금은 만능키처럼 알려져 있지만 화학적 거세에는 이런 이면이 있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